자, 이제 프리미어리그 빅6 편 프로토 100회 승부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리버풀과 맨시티 뭐 맞출만한 경기만 맞췄던 지난 승부 예측이 아니었나. 특히나 첼시가 본머스에게 패배했다는 거, 그리고 울버햄튼이 공격력을 앞세워서 홈에서 토트넘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의 승리 DNA가 이번 경기에서 발동을 한 덕분에 또다시 반타작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빅6 편에서는 뭐 몇 번 제외하면 그래도 반타작 이상을 했었거든요. 제가 올 시즌에는 특히나 이 빅6가 너무나도 좀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승부 예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번만큼은 제가 반타작 이상을 목표로 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에버튼 대 아스날 경기, 에버튼이 이번 경기까지도 임시 감독 체제로 경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시 감독 체제에서 리그컵 경기를 포함해서 1승 2무의 성적, 뭐 물론 리그컵에서 8강에서 탈락을 했다곤 하지만 어쨌든 무승부의 결과를 얻어냈었다. 이거는 확실히 경기력 면에서, 뭐 물론 수비적인 면에서는 좀 아직까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면에서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면에서 잘 풀리는 게 있다 보니까는 이 성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홈에서만큼은 빅6 클럽 토트넘, 첼시 상대로 1승 1무의 성적, 거기다가 아스날의 현재 분위기, 그리고 아스날이 상대 전적에서도 홈에서 2승 1무 2패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버튼이 지난번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면은 아마 에버튼이 이번 경기도 이길 가능성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들긴 하는데 리그컵에서 120분을 소화했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꽤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체력적인 면에서 약간 이번 경기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일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면이 에버튼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다. 하지만 아스날이 지난 맨시티 경기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레노 골키퍼 덕분에 0대3으로 패배한 거지, 이 경기는 0대6, 0대7 이렇게 패배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제가 장점을 찾기가 좀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기록적인 면에서 오바메양 선수가 만약에 득점을 했을 시에는 4승 5무의 성적, 절대 지질 않았습니다. 리그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오바메양 선수가 만약에 득점을 한다면은 이번 경기 아스날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희망적인 그런 요소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이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거는 여기까지. 자, 최근 뒤숭숭한 팀 분위기, 외질 선수가 교체당했다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나, 융베리 감독은 경기 안 풀린다고 팔짱 끼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질 않나. 자, 그리고 이게 기록적인 면에서도 나타나죠. 에메리 감독 때부터 이어져온 이 부진한 기록, 9게임에서 1승밖에 거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상대로 원정승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소크라테스 선수가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비드 루이스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수비진, 솔직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이스 선수가 왜 첼시에서 그렇게 이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최근 경기력, 소크라테스까지 결정을 하게 되니까는 이번 경기에서 에버튼 상대로 좀 수비가 고전하게 될 것 같다. 체력적인 면에서 에버튼이 괜찮다면. 자, 정말 이번 경기는 에버튼과 아스날 모두 리스크가 다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에버튼이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지금 아스날 분위기가 경기력에도 딱 나타나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에버튼으로 저는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포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와포드는 이 피어스 감독 부임 이후에 치른 첫 번째 경기,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비적인 면에서도, 아니면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이 괜찮아졌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문제는 전개는 좋은데 득점을 하지 못한다. 자꾸만 홈런만 날리는 그 골 결정력, 이게 정말 최악이에요. 여전히 이 와포드의 골 결정력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되면은 와포드는 승리 거둘 수가 없을 거다, 이번 경기 역시. 그리고 홈 경기 무승,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대로 리그에서 5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유의 경우에는 최근 6게임 무패,
토트넘 맨시티 상대로 연승을 거뒀던 그 기세를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레시포드 선수가 이 기간 동안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득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날카로운 모습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레시포드를 필두로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기대해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상한이 많지 중하위권 팀에게는 고전한다. 물론 중하위권 팀들이 라인을 내려서 상위권 팀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수비진을 뚫는데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토트넘 맨시티 상대로 연승을 거두던 그 경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선수진이 꽤 나름 괜찮은 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결과가 이렇다. 중하위권 팀에게. 이번 경기 승부 예측에도 이것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린델로프 선수가 아직까지도 좀 아쉬워요. 지난 경기 꼭 그 자책골 때문만이 아니라 공중볼 처리하거나 아니면 역습을 대비하는 상황에서 린델로프 선수가 약간은 좀 수비적인 결점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게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린델로프가 수비력을 어떻게 잘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번 와포드 경기도 좀 승패가 갈릴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경기 특히나 맨유가 리그컵 일정을 소화를 했었다. 뭐 레시포드 선수나 아니라면은 맥과이어 선수가 이 경기를 소화를 했었죠. 하지만 이 경기에서 맨유는 그렇게 많은 주전 선수들을 소비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맨유의 승리를 예측해 볼게요. 뭐 상대 전적이나 아니라면 뭐 와포드의 결정력, 뭐 물론 이번 경기에서 와포드가 골을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맨유가 그 이상을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맨유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풀이 클럽 월드컵 일정을 소화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프리뷰 영상을 2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빅식스는 여기까지고요. 대신에 셰필드와 울버햄튼, 아스날보다 순위가 높은 이 두 팀의 승부 예측을 이 영상에 넣어봤습니다. 자, 브라이튼 대 셰필드. 자, 브라이튼은 단순한 공격 전개이지만은 이 단순한 공격 전개로 최근 4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브라이튼이 한참 잘 쓰고 있는 전술이다 보니까는 뭐 어쨌든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는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거겠죠, 득점이. 네. 하지만 상대 선수를 잘 놓치는 이 수비, 특히나 셰필드가 정말 필요한 선수로 딱딱딱 패스로 그냥 득점에 간단하게 성공을 잘 하는 팀이다 보니까, 최근 상승세다 보니까 이러한 셰필드 공격에 좀 고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셰필드가 원정 경기에서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그리고 정돈된 수비가 최근 들어서 또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공격 전개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브라이튼의 입장에서는 좀 공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셰필드의 플렉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공격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결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셰필드의 승리를 예측해 볼게요. 솔직히 브라이튼의 지금 공격 전개로는 셰필드가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플렉 선수가 없다 할지라도 득점원 없이 이렇게 필요한 선수들로 공격을 잘 이끌어 나가는 셰필드이기 때문에 추가 부상자가 없지 않는 이상 셰필드가 이번 경기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노리치 대 울버햄튼의 경기는, 노리치는 푸키 선수가 4게임에서 3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 필요할 때 한 번의 패스를 찔러줬을 때 전방에 있는 푸키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잘 해주다 보니까 이 한순간의 상황으로 득점을 성공한다. 어쩌면은 노리치가 이번 경기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요건, 울버햄튼의 현재 수비진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노리치의 경우에는 첼시, 맨시티 상대로 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높은 라인을 올려서 이렇게 경기를 치르는 팀들 상대로 오히려 더 잘합니다. 이런 한방의 패스를 푸키 선수가 워낙 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높은 순위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거두는 이 성적,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하지만 노리치의 이 너무나도 안 좋은 수비, 17게임 동안에 클린시트 2번밖에 없습니다. 역시 노리치도 너무 라인을 높게 올리다 보니까, 근데 라인을 높게 올리는 팀이 이렇게 수비진 정돈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울버햄튼에게 이렇게 똑같이 하고 이렇게 똑같이 수비가 불안하면은 노리치 이번 경기도 패배합니다. 제가 봤을 때.
특히나 이 울버햄튼이 이제 유로파 일정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남은 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리그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를 앞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충분히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트라오레 선수의 스피드와 히메네즈와 조타의 이 콤비, 이번 경기에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메네즈와 조타 선수가 지난 토트넘 경기에서는 좀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경기에 확실하게 좀 휴식을 잘 취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조합 기대할 여건 충분히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팀 역시 수비가 그렇게 최근 들어서 좋지가 않아요. 9경기에서 지금 클린시트 1회밖에 없고, 그리고 이 팀 역시 라인을 좀 올릴 때는 너무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 한 번에 뚫리는 순간에 실점할 가능성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공격과 수비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좀 승패가 갈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를 누가 잘 살리느냐, 누가 잘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 저 이번에 역배 노려봅니다. 노리치의 승리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울버햄튼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한데, 저는 이번에 노리치가 한번 2를 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리치 역배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승부 예측 요약한 거를 보여드리고요. 노리치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다르게 가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 경기는 무승부 아니면 울버햄튼인데 역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자, 맨체스터 시티 대 레스터 경기, 그리고 토트넘 대 첼시 경기 제가 프리뷰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리니까 그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